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9번부터 31번, 그 다음 42번부터 45번,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된 문학을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라는 연시조예요, 연시조. 그리고, 남석하의 초당춘수곡이라는 건 이건 가사거든요, 가사. 자, 그러면 이제 고전 시가죠, 고전 시가.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문학을 공부할 때, 문학 문제를 풀 때 뭘 꼭 보라 그랬어요? 문제에 있는 보기를 보라 그랬죠? 자, 가에는, 자, 밑줄 쳐볼게요.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을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자연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으로 인간 세상에 대립되는 공간이다. 자, 인간 세상을 멀리하고 자연에 기이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런 거 이제 물아일체라 그러죠?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는요, 낙향한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급제를 해서요, 조정에 나아간 양반 계층은요, 열심히 관리로서의 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들거나, 혹은 이제 건강이 좋지 않거나, 혹은 당파 싸움에서 밀리거나, 혹은 왕의 미움을 받거나 하는 여러 가지 사유들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낙향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자연이거든요. 여기는 속세예요. 음.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물아일체, 만빈낙도 뭐 이런 말들을 막 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 시조는 요 물아일체, 자연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은선도의 어부사시사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가어옹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옹, 어부예요. 어부인데 어떤 어부다? 가짜 어부다. 자, 여러분 진짜 어부는요. 물고기를 못 잡으면 그날 하루 본인 혹은 본인의 가족들이 굶습니다. 그래서 큰일 나요. 안 돼요. 그런데 가짜 어부는 물고기를 못 낚아도 괜찮아요? 아니면 안 돼요? 괜찮죠. 물고기 몇 마리 못 낚는다고 해서 굶어 죽어요? 아닙니다. 집에 돈 많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노니는 즐거움. 이 가옹이라는 게 나온 게 이제 나온 건 아니고 제대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 이제 어부사시사죠. 자, 석양이 비켰으니 그만하고 돌아가자. 돈 내려라, 돈 내려라. 자, 해가 지니까 낚시 그만하고 가자. 돈 내려라. 버들이며 물가의 꽃은 굽이굽이 새롭구나. 자, 봄이라서요. 꽃이 피고 있는 겁니다. 지국총 오사와 이거 후렴구예요. 후렴구고요. 지국총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기 노 젓는 소리를 형상화했다라고 봅니다. 삼공을 부려워하랴. 삼공이 뭐예요? 삼정승으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러니까 권력. 권력을 부러워하겠느냐, 만사, 속세, 세속을 부러워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라던가 어떤 세속의 삶보다 뭐가 더 좋다? 자연 속에서 노니는 즐거움이 더, 아이고. 자연 속에서 노는 삶이 더 행복하다라는 거죠. 자, 굳은 비 멎어가고 시냇물이 맑아. 여름에는 비가 오내리죠. 배 띄워라. 낚싯대를 둘러매니 깊은 흥을 못 참겠다. 지국총 어사와. 연강 척장은 누가 그려낸가? 연강, 안개 낀 강에 한꺼번에 누가 그랬느냐? 야, 저 그림이다, 그림 이러는 거죠. 야, 저 풍경 봐라, 그림이다 라는 겁니다. 물 외에 좋은 일이 어부생이 아니러냐? 뱉더라, 뱉더라. 어, 물 외니까 뭐예요? 이거는 인간 세상과 대립되는 어떤 자연이에요? 글쎄요. 예, 자, 보겠습니다. 어웅을 웃지 마라. 그림마다 그랬더라. 지국정. 사시흥이 한 가지나 추강이 으뜸이라. 아, 좋대요. 강의 너무 좋답니다. 자, 이거는 31분 문제 풀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물가에 외로운 소나무, 혼자 어찌하여 그렇게 씩씩하냐?
배 메어라, 배 메어라. 매서 세우라는 소리입니다. 험한 구름 한 하지 마라. 세상을 가리운다. 이 구름,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이 시에는요, 이 조정에서 낙향하는 이 과정이 철저하게 윤선도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낙향한 게 아니라요, 권력 다툼에 의해서 쫓겨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조금 계속 보입니다. 뭐냐면은, 나를 쫓아낸 어떤 나쁜 놈들에 대한 그 꽁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기 힘든 작품입니다. 자, 일단 초당 춘수곡 보겠습니다. 초당 늦은 날에, 초당은 초가집이에요. 깊이 든 잠 겨우 깨서 대창문 바삐 열고 작은 뜰에 방황하니. 왜 방황했어요? 왜 방황했냐면은, 이룬 것도 없이 나이만 먹었다 이겁니다. 시내 위 버들잎은 봄바람을 먼저 얻어. 위성 땅 아침비가 뭐예요? 아침 비가 내리는 풍경을 말한다고 합니다. 원객의 근심이라. 원객, 멀리서 온 손님이라는 거예요. 숲풀 아래에 뻐꾹새는 계절을 먼저 알아. 태평세월 들리려는 농부를 재촉하나. 아, 내일이야 잠을 깨야 해상하니. 세상의 모든 일이 허랑하도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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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세상의 모든 일이 허랑하다. 왜 허황하냐면은, 자, 공명엔 때가 늦어 백발은 귀미치어, 과거 급제를 못해서요, 흰머리가 나는데 늦었다는 거죠. 산업엔 깨어가 없어 초가집이 몇 상업도 못하고, 그러니까 과거 급제도 못했고, 그런 장사도 못한 사람이에요. 백화주 두세 잔에 산수에 정이 들어. 술 한 잔 먹고 탁 자연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벽도가 복숭아꽃이거든요. 남발한데, 이제 활짝 폈는데, 지팡이 짚고 들어가니 산은 첩첩기이하고 물은 청청 깨끗하다. 안개 걷어 구름 드니 남산 서산 백운이여. 구름 거쳐 안개 드니 계산 안개 봉이 높다. 아, 좋다는 거예요. 앉아서 보고 서서 보니 별천지가 여기로다. 아, 되게 그러니까 화자는요, 이렇게 공명과 산업을 못한 이런 괴로움이 있었는데, 이 괴로움을 자연에서 다 승화를 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타경대 잠깐 쉬고 새심자 올라가니 풍대의 밝은 바람 심신이 시원하고 월사의 밝은 날은 맑은 의미 일반이라 이러면서 자연을 즐기는 풍류와 흥취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자다가 일어나서요, 이게 산 한 바퀴 쓱 돌면서 아, 좋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비슷하게 물화일체적인 어떤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 29번 보겠습니다. 의인화 없죠. 설의적 표현, 설의적이라는 건 물음표가 있는데 아니죠. 촉각 아니고 역설 아니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의 버들과 나의 뻐국새는 계절감을 나타내는 서술이다. 맞죠? 그죠? 가의 흥과 나의 정은 자연에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이다. 맞고요. 3번 가의 어원과 나의 농부는 화자의 처지에 공감하는 인물이. 음, 나의 농부는 화자의 처지에 공감하지 않고요. 어옹은 화자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가의 주관과 나의 밝은 나는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 예, 맞고요. 가의 낚싯대와 나의 백화주는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1번 아까 했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기억 뭐냐, 30, 왜 이럽니까? 속세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에서 벗어난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예, 맞죠. 30, 뭐예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니은, 연강, 첩강, 이거.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탄하며 즐기고 있다. 예, 맞고요. 디귿, 물 외에 인간 세상과 대립되는 자연으로 물 바깥에 있는 거니까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군.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세속적인 것 외에 있는 것들이 어부의 생이 아니더냐 이러면서 그 생애에 대해서 조한 일, 그러니까 어,
세속적인 것 외에 그것을 좋아하는 것들이 어부의 생애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디귿도 적절합니다. 리을 볼게요. 물가의 외로운 솔. 자연에 귀의하지 못한 사람을 하자가 안타까운 대상이 아니고요. 솔은요, 소나무거든요. 소나무인데 소나무는 보통 뭘 상징하냐면요. 소나무는 겨울에도 이파리가 파랗습니다. 그래서 절개, 선비들의 지조를 상징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선비로서의 삶을 되잡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쟤랑 나는 이렇게 지조가 있는데 저 구름은 세상을 가리는, 저 간신배는 세상을 가리고 있는. 세상은 뭐예요? 그럼 왕이겠죠. 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좀 페이지를 넘어가서 42번부터 45번 보겠습니다. 자, 영웅소설입니다. 영웅소설. 영웅소설은요, 여러분, 영웅소설은, 주몽신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시작이 된 거인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비범한 출생, 고귀한 혈통, 어렸을 때 어떤 고난을 겪고, 조력자로 인해서, 그걸 물리치고 뭐 승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공식이 좀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영웅소설은 영웅 군담 소설이라 그래서 이제 군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군담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보통 영웅 군담 소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냐면요. 영웅 군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가 딱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웅 군담 소설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기부터 볼게요. 최현전과 같은 자, 영웅 소설. 공통적인 서사 구조, 하늘이 낸 비범한 인물인데 고난을 겪어요. 근데 새로운 인물들과 운명적으로 만나요. 고전 소설, 특히 이런 영웅 소설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우연성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 잠이 들어요. 잠에 미륵이 헌신해서 너는 북쪽으로 가라. 가서 귀인을 만날 것이다. 그럼 북쪽으로 가면 귀인이 나와서 날 도와줍니다. 이런 게 영웅 소설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고요. 그런 것들을 반복하다가 결국 승리합니다. 결국 승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나 이제 외국에 있는 무협 소설이 다 이 영웅 소설의 일대기를 고스란히 안고 있어요. 어쨌든 주인공은 승리합니다. 사실 헐리우드 영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헐리우드 영화들도 이 영웅 소설의 서사 구조를 따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절대 총 한 방 안 맞죠. 그런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42번. 자, 현의 다리를 잡고 물에 던졌을 때 풍랑이 현을 휩쓸다가 모래사장으로 내굴렸다. 어렸을 때네요. 주인공은 현입니다. 자, 고전 소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주인공을 가리키는 말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좀 잘 받아야 됩니다. 물을 끝없이 토하며 어머니를 부르고 통곡하다가 자, 어린 현과 어머니가 나오죠. 이런 소설은 너무 중간에 툭 나오기 때문에 꼭 인물이 어떤 인물 등장하는지를 꼭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어, 통곡하는 사방을 돌아 무인지경,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유소사라는 재상이 있었대요. 재상, 국물 총리죠. 황성에서 벼슬을 하다가 퇴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울음소리가 들렸대. 굉장한 우연성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연성의 연속입니다. 저는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진짜 고전 소설은 우연성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을 정도로 이 우연성이라는 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현대 소설에서는 우연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문득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사공에게 분부하여 그 울음소리가 나는 곳에 배를 대고 내려와 보니 한 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 아이는 현이겠죠. 너는 어찌 된 아이건데 홀로 이렇게 슬피 우느냐? 현이 울음을 그치고 올려다보니 한 백발 노인이었다. 유소사가 이어서 너 어디 살고 나이는 몇이며 이름은 무엇이냐? 나이는 7이고 성명은 최현이며 모친을 따라 부친 적소로 찾아가다 모친도 없었고 시종도 없었기로 갈 바를 알지 못해 홀로 울었나이다. 부친이 어디로 갔는데 찾아가냐? 부친은 벼슬을 하시다가 참소에 들어 유배에 가셨기로 모친과 그 적소에 찾아가는 길이었다. 아버지께서는 벼슬을 하다가 아마도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상대 다른 당파의 사람에게
모함을 받고 간 거죠. 그래서 우연성이라고 했었잖아요. 군담이라는 단어도 좀 기억해두면 좋고요. 명확한 선과 악의 대립이 존재합니다. 주인공이 어디게요? 선입니다. 이 선과 악의 대립이요. 이 선과 악의 대립이 굉장히 운명으로 펼쳐져요. 그래서 운명론적 세계관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서사가 현을 데리고, 여기 볼게요. 유서사가 현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부인에게 말했다. 간밤에 한 꿈을 얻었는데, 백발노인과 이들 그들 일생에 자식이 없으면 서로 양자를 데려 수행하도록 잘겠네. 꿈. 이 꿈이 우연성의 극치입니다. 첩도 한밤에 꿈을 얻었는데, 칠성, 7개의 별이 떨어져서 치마에 쌓이건을 더 사랑했대. 꿈이 허사가 아니다. 그래서 유소사의 양자로 살아갔대요. 최근 유소사 부부가 죽자, 또 양 부모가 돌아가셨죠. 의지할 곳이 없어 양식을 빌며 정신없이 떠도는 한 도사를 만나면, 도사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신비로운 도수를 배우죠. 도수를 배움으로써 뭐 하냐면은 능력을 가르치는 이 조력자라고 합니다. 주인공을 도와주는 이 두 사람들을 조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련을 통해서 능력을 얻죠. 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영웅 소설인 홍길동전을 보시면 홍길동전은요 조력자가 없이 스스로 도수를 깨우칩니다. 자, 이 칼은 천사검이요. 이 책은 옥갑경이라 성인군자가 가질만 한데 만일 곧 아니면 가질 사람이 없으므로 사해 두루도라 이제야 전하노라. 그대는 삼가 누설하지 마라. 현이 일어나 2번 절하고. 근데 이거 제가 그냥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2번 절하면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건데 그죠? 소생은 인간의 천한 것이라 이 두 보배를 어찌니리까 바라보니 존공이 아마 저 도사님이겠죠. 진일 사람에게 주옵소서. 도사가 웃으며 말했다. 하늘이 그대를 내실 때 대명을 위하여 내셨도다. 여기 보세요. 어떤 세계관이라고? 운명이라는 거죠. 운명. 또한 천사옥갑은 그대를 위하여 내신 것이니 어찌 사양하리요? 설령 보배라 한들 내어 쓰지 못하오니 그 어찌 소생이 가질 바이리까? 엎드려 바라건대 존궁은 가져가시어 제 인자에게 전하옵소서. 어찌 이같이 고집하는가? 이 두 가지를 가지면 영화를 누리며 대국을 편안하게 하고 이름이 사회에 진동할 것이니 어찌 사양하면 이같이 심하리요? 이 두 개만 있으면 넌 성공해 라는 거죠. 이 칼이 비록 설이었으나 쓸 때를 당하면 자연히 저절로 빠져나와 펼치면 길이가 8척이라 이 두 가지 보배는 서천서역국에 이거 서역국은요 그 당시에는 아마 인도 파키스탄 요쪽일 겁니다. 서기가 빛이 천하에 비추었을 때 찾아갈 사람이 없어 이 늙은 것이 3년을 수고하고 그대를 찾다가 오늘 여기에 와서 전하는 것이니 부디 잘 간수하라. 멀지 아니하여 상장군의 절월과 대원순의 인신을 찰 것이니 절월이 뭐예요? 여기 있죠. 임금이 관리가 지방할 때 부임할 주는 거 도장 이런 거. 그때를 당하면 이 노인의 말을 생각하리. 현이 공손히 대답했다. 정녕 그러하면 사양할 수 없었거니와 미천한 소생을 위하여 여러 세월을 수고해야 하시니 마음이 황송무지하옵니다. 감히 묻고자 하니 존공의 거주와 존우를 알고 싶습니다. 나의 이름은 공신술이요 살기는 공동산에 있으니 차후에 혹여 급한 일이 있거든 공동산으로 찾아오라. 할 말은 무궁하나 급히 떠나니 그대는 7년 전에 갔던 남경 순천부로 찾아가라. 그랬더니 확 사라졌대요. 자, 현이 천사옥갑을 품고 남경으로 향했습니다. 순천부에 갔어요. 그래서 구걸을 했습니다. 너는 왜 빌어먹냐? 가화공참, 집안에 당한 화가 매우 참혹하여 자연히 걸씩 빌어먹습니다. 주인이 나옵니다. 너 어디서 많이 봤는데 혹시 누구에게 적선한 일이 있니? 구걸하는 사람이 어찌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겠는가? 7년 전 진주강 모래사장에서 금은보화로 사람을 구제한 일이 없는가? 공자는 숨기지 말고 바로 이르소서. 자, 딱 보니까 사람이 보통 놈이 아닌 것 같으니까 너 임마 이 자식아가 아니라 뭐예요? 공자라고 하고요. 이 소서가요, 이제 하쇼셔체라 그래서 높임체입니다. 그 당시에. 자, 지금은 이제 씁니다. 이런 거죠.
서쪽으로 가려 하던 중 상인 완삼이 파선하고 물가에 울거든 자연히 마음에 측은하여 약간 물건을 준 일이 있는데 이것을 어찌 구제하였다 하리요 했더니 야 내가 완삼이다라는 거죠. 야 7년 전에 완삼이를 도와줬던 거를 지금 이렇게 본다고요? 어떤 세계관이다? 운명론적 세계관이다. 간밤에 한 꿈을 얻었는데 공자를 만나 은혜를 갚는 꿈이었으나 내 어찌 공자를 배울 줄 알았으리요. 완삼이 현을 붙잡고 집으로 들어가 못내 반가워하며 처자를 불러 말했다. 진주강에서 나를 구하던 공자가 이제 오셨으니 만일 이 공자가 아니었던들 너희들이 순천부 관비 노예가 될 것을 어찌 면하였으며 오늘날 먹고 있는 것이 어찌 군색을 면했으리까. 이제 배웠기는 천만 목매의 일이요 하늘이 지시함이라 하고 아주 극진하게 대접한 거죠. 완삼이 못내 살해하니 현이 또한 공손히 대답했다. 작은 것을 주고 큰 인사를 받으니 도리어 민망하고 있다. 완삼이가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니까 다시 이 사람을 도와준 거죠. 자, 42번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좋다. 언어 유희는 없어요. 언어 유희는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요. 동음이어 같은 거를 활용해서 이제 말장난치는 걸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김삿갓의 한시들이 언어 유희가 뛰어난 시로 이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세밀한 외양 묘사, 저기 고전에서는 절대로 세밀한 외양 묘사가 없습니다. 현대소설 중에서도 만연체를 필두로 하는 이제 염상섭 같은 분의 소설이 조금 세밀한 묘사인데 어, 그렇습니다. 자, 대화를 통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정황을 그래요. 대화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대화? 어떤 대화요? 완삼이와 최현의 대화로. 그쵸? 3번 맞는 것 같고. 4번 풍자. 풍자는 웃음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이 아니죠. 영웅소설이라고 했죠. 영웅소설에서는요, 영웅은 절대적인 선이며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서술자라 한들 그러니까 정말 그 영웅은요, 능력도 좋고요, 인물도 출중하고요, 가치관도 유교 사회에서 가장 올바른 충과 효를 다하고 있고요. 여성이면은 이제 10가지 갖추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풍자라는 거는요, 일단 이런 소설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고요. 서술자가 개입을 하고요, 주관적인 평가를 하기는 하는데, 원래 보전 소설은 하는데, 여기서는 3번이 맞고요. 이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건 보통 판소리 계열에서 많이 합니다. 답이 3번이고요. 자, A 보겠습니다. A가 어딨냐? 여기죠. A. 권위 아니죠. 상대방의 달라진 태도를 비판하고 있지 않죠. 제안을 수용할 경우 일어날 일을 언급하여 상대방을 이게 맞고요. 본심을 숨기지 않고요. 불일치함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답이 3번 쉽죠? 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기억은 어디 보자. 기억이 뭘까요? 기억이 어딨냐? 기억이 공신술, 도사님, 니은, 완삼이. 자, 둘 다 뭐예요? 조력자죠. 조력자니까 도와주는 건데 어떻게 도와주는 거냐라는 거죠. 도사님은 그냥 막 도와준 거고요. 완삼이는요, 최연이 도와줬으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기억과 달리 니은은 뛰어난 지략은 아니고요. 기억과 달리 니은은 최연이 베푼 선에 이거 맞는 것 같고요. 3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최연이 처한 개인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연을 돕는 게 아니라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끔 하고 그런 어떤 그 보물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하도록 돕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돕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요 말도 틀렸죠. 니은과 달리도 아니에요. 니은 도와주고 있잖아요, 사실. 기억과 니은 모두 최악의 약속을 하진 않고요. 5번은 니은이 초월적 능력을 가지도록 돕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영웅소설입니다. 하늘이 대명을 위해
최연을 냈다고 공생술이 말하는 것을 보아 최연은 비범한 인물이다. 맞고요. 천사옥갑을 지닐 수 없다고 최연이 말하는 것, 최연의 승리, 그러니까 천사옥갑을 지닐 수 없다고 최연이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겸손을 표현하는 거죠. 겸양의 표현이기 때문에 요거랑도 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와 헤어지는 건 고난이고요. 유수사 부부의 죽음도 고난이고, 운명, 계속 이야기하지만 운명.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